안녕하세요. 두뇌를 키우는 두키수학의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인수분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곱셈 공식, 곱셈을 전개한 것을 다시 곱셈으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래 보시는 요 식은 곱셈 공식을 거꾸로 써놓은 거예요. 원래는 요 곱셈이 앞에 써 있었고 그걸 전개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엔 전개가 돼 있는 이거를 다시 이렇게 곱셈으로 바꾸는 모양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하는 모양으로 순서만 바꿔놓은 거예요. 실제로는 같은 내용이죠. 자, 근데 얘를 좀 분석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형태예요. 이 형태가 기준을 삼고 이 형태를 가지고 다른 형태를 확장시켜 볼 건데요. 이 형태가 2차 방정식이나 뭐 2차 함수 다양하게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요걸 볼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x가 주인공으로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x의 내림차 순으로 2차, 1차, 그 다음에 상수항 x가 없는 0차죠. 상수항까지 이렇게 순서대로 정리가 돼 있는 식이에요. 보통 식을 이렇게 써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다시 바꾸는 거를 익숙하니까 이런 형태로 바꾸는 게 좋겠죠. 그랬을 때 2차항의 개수는 1이에요. 그 다음에 1차항의 개수는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a, b예요. 네. 그러면 뒤에 인수분해 되는 게 항상 여기는 x가 공통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앞에는 모두 1이고요. 왜냐하면 앞에가 1이었으니까. 얘네 둘을 곱한 게 2차 항이 되는 건데 얘는 2차 항의 개수가 1이니까 1차 식이었을 때도 모두 1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x하고 x를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그 뒷부분만 채우면 되는 거죠. 곱이었을 때 여기에 뭔가 곱해지는 요 뒷부분만 채우면 되는데 신기하게도 자, 여기 이게 이 x가 요 상수항, 이 x가 상수항이랑 곱해졌을 때 걔네가 동류항이 늘 되죠. 상수항끼리 곱한 거는 상수항이 되고요. 그래서 이 여기에 들어가는 이 두 숫자를 찾는 건데 이 두 숫자는 곱해서 상수항이에요. 곱을 했을 때 상수항, 그 다음에 더했을 때, 합했을 때 1차항의 개수가 되는 그 두 수를 찾는 거예요. 지금은 상수항이 a 곱하기 b니까 a하고 b 1 가능성이 있죠. 그랬는데 봤는데 1차항의 개수가 a 더하기 b예요. 그럼 맞는 거죠. 근데 a, b를 1 곱하기 a, b로 볼 수도 있잖아요. 1 곱하기 a, b다. 그러면 만약에 1차항의 개수가 1 더하기 a, b면 얘가 맞는 거예요. 근데 얘가 아니죠. 1 더하기 a, b가 아니니까 얘는 탈락이고 a 곱하기 b가 맞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는 걸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다 라고 한다면 얘를 이제 인수분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곱해서 2, 그 다음에 더해서 3이 되는 수를 찾는 거예요. 근데 2 같은 경우는 소수니까 2 곱하기 1밖에 없잖아요. 더해서 3이 되는 건 플러스 2 플러스 1을 더하면 3이 되니까 그러면은 얘가 짝이 2하고 1이 맞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가 되기를 x 플러스 2,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인수분해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시 인수분해된 식을 전개해서 옆에 있는 거랑 같으면 인수분해가 잘 된 거예요. 얘는 2차식인데 2차식을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인수분해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인수분해가 하기 쉬운 그런 사실은 제일 형태죠. 그런데 이제 좀 곤란한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가 플러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뭐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18이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8이 되는 곱을 보려면 되게 많죠. 마이너스 18이 곱이 나오는 경우는 일단
부호는 생략을 하고 1 곱하기 18이 있고 또 2 곱하기 9가 있고 3 곱하기 6이 있고요. 네,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니까 둘 중에 하나가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돼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인 경우, 얘가 플러스인 경우 아니면 반대로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지금 6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6가지 중에서 더했을 때 플러스 3이 되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 거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8이었다. 그럼 얘를 더하면 플러스 17이니까 얘는 탈락이죠. 그럼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8은 얘도 당연히 탈락이겠죠?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2하고 플러스 9, 얘도 7이니까 아니죠? 그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9, 얘도 마이너스 7이니까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부호가 바뀌는 거는 얘가 지금 마이너스가 이 윗부 1에 마이너스가 붙냐 18에 마이너스가 붙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절대값은 똑같지만 앞에 있는 부호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3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일단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부호가 반대니까 차가 3인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얘는 차가 17이고 얘는 차가 6이니까 얘가 3이니까 여기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에 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물론 익숙해지고 익숙한 숫자가 나오면 나중엔 한 번에 되겠지만 처음에 연습할 때는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시도를 하더라도 그냥 무식하게 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한다는 거죠. 부호가 바뀌더라도 이 차는 항상 일정하다. 여기서 차가 3이 나왔으니까 차가 플러스 3이 나오도록 그러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 큰 게 플러스 작은 게 마이너스여야겠구나 라고 해서 마이너스 3과 플러스 6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2하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3과 그 다음에 플러스 6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죠. 얘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려면 전개를 해보면 돼요. 전개하는 건 우리가 곱셈 공식을 통해서 배웠으니까 그걸 연습할 겸 여러분이 인수분해하면서 계속적으로 인수분해를 통해서도 곱셈 공식을 연습하고 그 다음에 곱셈 공식은 또 반대로 다시 인수분해를 하는 거에 이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선순환을 일으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이 있는데 2차항의 개수가 1인 경우 그런 경우일 때 인수분해 하는 거는 곱해서 상수항 더해서 1차항의 개수가 되는 A, B 두 수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그 두 수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써 넣으면 그게 바로 인수분해가 된 거다라는 내용까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